자, 이제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죠? 6일이요. 5월 6일. 네, 5월 6일. 예. 좋습니다.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이해하신 분도 계셔. 그러니까 4일인가 이러면서 5월 다른 분 하는 거 보고 6일. 예, 좋습니다. 5월 6일. 예. 자, 이제 매 이렇게 달이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그 달마다 이렇게 의미들을 다 부여해가지고 그 달을 이렇게 기념을 해요. 특별히 이제 5월 달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해가지고 어린이들,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엄마, 어버이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런 날들이 있는 것이 항상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그게 이제 항상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유 이번 금년에도 5월이 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좀 프레시하게 또 벌써 5월이네 가정의 달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면 그것이 의미가 다 있었었죠. 예, 의미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의미 있는 게 다 없어져요.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의미 없어지면 그게 나와 관계가 없는 순간 모든 게 다 관계가 없어져요. 예, 자녀들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업적이라고 하는 건 늘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진짜 필요한 것을 상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예를 들면 어버이날 그러면은 정말 나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땡큐를 진정으로 한번 하고 감사하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낳아주고 얼마나 엄마가 기뻐했는지 한번 듣는 날이 아니라 이 자식 어버이날인데 꽃도 안 보내네 이렇게 꽃이 오냐 안 오냐 그리고 야 어버이날인데 그래도 부모한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이 상업적으로 막 되면서 그게 본질 같았고, 예. 꽃이 와야 되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자식은 용돈을 줬다는데 이 자식은 돈도 안 가져오고, 예? 이런 비본질이 본질 같으니까 그 비본질을 채우지 못하는 자녀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상업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모든 거에서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나 다 같아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절기에서 중요한 건 그때 아니 시작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본질은 없어지고 그 껍데기들만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공연을 하고 있고 하는데 공연하느라고 바쁘고 또 특식을 하니까 그날은 특식을 먹어야 되고 특식인데 사과를 하나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랑 친해가지고 사과를 하나 더 가져오고 나는 덜 가져와가지고 서운하고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본질이 중요하다. 근데 똑같아요.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늘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4차 산업에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4차 산업에서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으로 덕분에 4차 산업이 막 그냥 앞당겨져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4차 산업을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점도 많이 있겠죠.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을 통해서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알고 있고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데 나는 누리고 있지 못했던 것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줌에 앉아서 아니면 이렇게 화상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근데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팬데믹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이 있었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도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디지털 대학,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서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던 그게 정상인 대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팬데믹이 안 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줌 앞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겠어요? 안 하시죠? 아, 우리는 그거 온라인 디지털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해. 우리는 안 해. 그거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안 하고 가도 하나도 안 부러워. 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이것이 정상으로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거죠. 그런 것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온 디맨드라는 거예요. 온 디맨드. 온.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디오 온 디맨드. 이것이 여러분 유튜브,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이와 같은 이것들이 우리가 그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디오를 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카 온 디맨드. 이게 뭐죠? 자동차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쓸 수 있어. 내가 사용할 수 있어. 그럼 뭐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 우버, 리프트 이게 카 온 디맨드죠. 자, 하우스 온 디맨드. 그렇죠. 에어비앤비. 자, 자동차를 집을 공유하는 거예요. 온 디맨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게. 그런데 그 온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어디에 연결돼요?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게 우버죠. 그게 리프트죠. 그런데 배달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배달을 하는 지금 이제 음식을 어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어떤 그 종류의 어떤 음식의 메뉴들을 전부 다 배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배달을 시켜주는 것도 앱이 또 있죠. 딜리버리 온 디맨드. 예, 그것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앱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냐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앱으로. 네, 앱으로. 그리고 그 앱을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앱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찾아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인스톨을 하는 거예요. 네. 인스톨을 한다, 깐다, 셋업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에 인스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냐? 아니에요. 쉬워요. 쉬운데 내가 안 해보면 어렵다. 안 해보면 모른다. 모르면 이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봤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애플은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앤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예.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엔드로이드 아니면 아이폰. 예. 그러니까 엔드로이드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삼성, LG, 구글폰 아니면 기타 어떤 그 매니팩처들에서 만드는 모든 애플폰이 아닌 폰은 전부 다 엔드로이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폰이에요. 예. 그러니까 엔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 탭은 엔드로이드예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애플. 그러니까 갤럭시 탭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화면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엔드로이드. 근데 아이패드는 뭐냐? 아이폰이 화면이 큰 거예요. 단 전화기 기능을 거기에서 뺀 거예요. 예. 전화기 기능을 뺐어요. 그건 통신사가 전화기 기능을 넣지 말자라고 이 아이패드하고 애플하고 통신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되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패드로 카카오톡을 깔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화를 할 수 있죠. 예. 왜? 모든 게 다 되니까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앱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예.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항상 조금씩 걸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셔도 되지만 또 택시를 타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우버나 리프트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배달을 시키려고 할 때 배달 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스마트폰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인 건 이동 수단에서 대표적인 건 우버죠, 우버. 예. 우버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 우버. 예. 그리고 이제 배달을 하는 대표적인 앱은 우버에서 우버 이츠라고 하는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메이트라고 하는 배달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허브라고 하는 배달 앱이 있고 도어대쉬라는 배달 앱이 있어요. 요 네 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배달 앱이에요. 물론 이제 한인타운에는 한인들을 위한 그런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앱으로 이용하고 이걸 할 경우에는 이 배달 앱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거꾸로가 뭐냐면 그 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버 그러면은 이제 우버라고 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자동차를 필요로 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우버라고 하는 앱인 거죠. 그러니까 우버라는 앱은 뭐냐면은 자동차 공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쉐어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탈 사람,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식당을 예를 들어 딜리버리를 한다. 그러면은 딜리버리는 보세요. 이제 레스토랑이 있죠.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존재해요. 뭐냐면은 그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 이걸 딜리버리를 하는 드라이버가 되는 거죠. 딜리버리 드라이버. 그래서 모든 앱은요. 자 보세요. 모든 앱은
드라이버라고 하는 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트 드라이버, 도어대시 드라이버, 그 다음에 그루브 허브 드라이버. 그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내가 도어대시 드라이버라는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 내가 가입을 하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그 시간에 지역과 그 시간 그리고 드라이버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보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식당, 레스토랑에서 딜리버리 할 것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겠다. 금액과 마일, 그 다음에 이걸 나오면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 딜리버리를 해주면은 그 수수료가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수수료는 이제 그 식당과 그 도어대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과 도어대시와의 관계, 그러니까 도어대시라는 앱의 관계 안에서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수수료가 매주 정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강하고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도어대시 드라이버를 하면 이게 예를 들면 도어대시 드라이버 아니면 우버이 드라이버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내가 돈을 거꾸로 벌 수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할게요. 네, 공유 중지, 공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스마트폰이 쉐어가 안 되네요. 이 스마트폰이 쉐어가 안 돼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쉐어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제 스마트폰이 있죠? 지금 제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같은 와이파이 안에서 이렇게 쉐어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와이파이랑 다 정상인데 정상인데 스크린이 하나도 안 나와요, 교수님. 스크린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지금 뭐가 보여요? 하얗게 보이죠, 그냥? 하얗게 보여요. 네, 하얗게 보여요. 나온다. 스크린 제가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을 쉐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annot find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못 찾겠다고 얘가 때를 쓰네요. New PC, 스마트폰.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웹에서 안 보여드리고 여기 그냥 웹사이트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웹사이트 지금 보이시죠? 네, 그걸. 구글.
구글이 보이시죠? 네. 예, 자, 보이시면 여기서 제가 딜리버리 미국에서 미국 한국말로 서치를 해볼게요. 미국 딜리버리 앱 이렇게 쳐볼게요. 예. 자, 미국 음식 딜리버리 앱 탑 4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탑 4.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시죠? 제 글씨가 좀 키울게요. 글씨를.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의 음식 딜리버리 미국 음식 딜리버리 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한 번의 터치로 패스트푸드 체인부터 유명 레스토랑 음식까지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나오는 거죠. 가장 편의성, 배달 시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제공하는 게 뭐다? 여기 보면 도어대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죠. 도어대시, 그 다음에 그룹 허브, 그 다음에 우버릿, 포스트메이트. 이게 미국에서 4개 가장 큰 이제 딜리버리 앱이에요. 그 중에 넘버원이 뭐다? 예, 도어대시. 그 다음에 편리한 결제 그룹 허브. 그 다음에 배달 추적 가능 우버잇. 다양한 서비스 영역 포스트메이트.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어대시라고 하는 앱은 여러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딜리버리 앱 하든지 아니면 난 도어대시만 받을 거야. 그러면 도어대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아이콘을 내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도어대시를 내가 스페링을 예를 들어서 도어대시인데 5절 하나 빼먹으면 전혀 다른 애가 나와요. 네. 유사한 애가. 그러면 닫아놓고 선생님이 이게 도어대시가 딜리버리라고 그랬는데 딜리버리가 아니고 이상한 거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콘, 문양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도어대시. 예, 2019년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뭐 LA 인근에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도어대시를 이용해서 음식을 딜리버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도어대시 드라이버라는 앱을 받아가지고 내가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딜리버리 오는 사람들이 딜리버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긱 경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긱 경제, GIG, 긱 이코노믹, 긱 이코노믹 들어보셨죠? 긱 이코노믹. 긱 이코노믹이라는 그 산업이 뭐냐면 우버, 도어대시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저만을 포함한 우리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또 아니어도 이해해 주세요. 보통 공무원 그러면은 들어가고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혀 문제 없이 끝까지 간다. 이게 공무원의 우리 한국적 사고 속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럽은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공무원이 죽을 때까지 공무원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대부분 공무원들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공무원이 끝나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퍼실리티만 가지고 있죠.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모든 산업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 미국도 그렇게 바뀌어 있고 4차 산업이 발달하면 4차 산업이 오면서 이 기경제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손자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뭐 한대. 여러분들은 막 가슴이 막 답답하잖아. 이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5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만 있고 손자가 막 집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와 있는데 뭐
뭘 한다고 막 준주하게 보이는데 어떤 때는 뭐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뭐 제가 봐도 제 아들이 그런데 근데 그게 뭐냐면 기경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활동을 해요. 디지털 기경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기경제를 이끄는 그런 그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플랫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루브허브라고 하는 앱. 예. 이건 이제 도어대시와 양자 산업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면서 딜리버리 업체의 심네스와 같은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 회사는 같은 회사다. 예. 애플페이, 페이팔, 구글페이 다양한 결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현재 미국의 4,000개 도시에서 가능하대요. 예. 그리고 22만 5천 개의 레스토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놨더니 그 플랫폼을 22만 5천 개의 레스토랑이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딜리버리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들이 내가 시간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나는 오후 뭐 점심시간에 딜리버리가 많을 거니까 11시 반부터 3시까지만 딜리버리 하겠다, 아니면 저녁시간 일이 끝나고 저녁시간만 딜리버리 하겠다 그러면 드라이버로 등록을 하고 그 시간만 일을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하는 거죠. 우버는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자동차 공유 자동차에서 넘버원, 세계적인 넘버원 회사죠. 예.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뭐 우버가 현대자동차보다 뭐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예. 뭐 에어비앤비가 힐튼이 호텔 그룹에서 가장 큰 호텔 그룹이라고 하는데 힐튼보다 가치가 더 크다. 근데 호텔 방을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의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달라진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글이 참 좋은데 구글은 뭐로 먹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구글을 사용을 해서 구글 맵도 이용을 하고 또 애드로이드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구글 서치,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포토 이런 것도 하고 우리가 배웠던 구글 킵이라고 하는 어떤 앱을 이용해서 메모도 공유하고 하는데 구글은 무엇을 먹고 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돼야 미래가 이해가 돼요. 예. 구글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가 궁금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우버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치가 제일 높아요. 예. 그 다음에 모든 배달해주는 포스트메이트. 예. 포스트메이트는 여기 보시다시피 음식뿐만 아니라 로컬 리테일러와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식료품, 약,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자기기 등 모든 것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네 개가 저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 필요하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 앱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앱들을 설치할 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페이먼트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회사들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크레딧 카드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인한 결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얘네들이 그 클레임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요.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거를 내가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게 이 서비스들의 장점인 거죠. 왜냐면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그걸 보증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앱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 긱 이코노믹에서 그러니까 쉐어 이코노믹에서 긱 이코노믹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플랫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유 주방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유 주방. 예. 그러니까 쉐어드 공유 주방. 공유 주방. 예, 쉐어드 예. 키친이죠. 쉐어드 키친. 그래가지고 뭐냐면 공유 주방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쿡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 딜리버리 서비스만 하고 거기에 음식을 쿡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공유 주방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떤 그 커뮤니티에 콘도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안에 아마 그 부엌이,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공유 주방이 생기고 내가 요리를 하고 싶으면 그 안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요리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하는 것 중에 재료만 서비스 하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어요. 월 예를 들면 50불, 100불 이렇게 약정, 뭐 200불 이렇게 약정을 하고 일주일에 2번만 재료를 서비스 해줘라. 그리고 메뉴도 내가 골라요. 이렇게. 예, 메뉴를 골라요. 그러면 그 메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야채, 그 다음에 양념 딱 해가지고 딱 전부 다 정갈하게 다 해가지고 딱 서비스가 딱 와요. 그럼 집에 와서 그걸 넣고 간단하게 쿡을 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는 서비스도 지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다 무엇으로 이용하느냐? 앱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모르면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마트폰 모르면 나중에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스마트폰을 모르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 먹는 거죠. 근데 먹을 수는 있는데 불편하게 먹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갈 수는 있는데 불편하게 가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질, 목적,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목표, 이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스마트폰을 배우고 쓸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직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하게 되시면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렌즈 하나만 알아도 불편함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저희 이제 그 구역 다락방 모임을 이제 그 파크에서 했어요. 파크에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강아지 이름을 모르겠대요. 이 강아지가 무슨 종인지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렌즈로 딱 해보면 강아지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강아지를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데 자기 그 이름을 모르겠대요. 예. 이름을 모른대. 너무 예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게 강아지 이름이 뭔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 맞다고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고 아까 우리 QR코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렌즈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어요. 렌즈로. 그러니까 QR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가. 네. 이 바코드의 또 다른 형태가 QR코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코드 안에는요. 원산 나라,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분류, 그러니까 뭐 물 아니면 뭐 이 산업의 분류가 있잖아요. 그 분류,
그다음에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코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것은 국제 표준으로 돼 있어요. 국제 표준으로. 전 세계의 표준이 있고 그 표준에 따라서 이게 바코드가 만들어져요. 물론 그 표준을 따르지 않는 바코드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컬에서 예를 들면 그 한 스토어 안에서 이 스토어, 우리 스토어만 쓰겠다. 그러면 스토어가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바코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건 세계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드가를 세계 표준에 등록하지 않죠. 그런데 수출입을 하는 제품 안에서의 바코드는 대부분 다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QR코드는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걔랑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QR코드를 제네레이트 할 수 있고 그 인포메이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링크라는 걸 배웠잖아요. 링크.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링크가 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계절이 바뀌면 이제 실록하는 여름이 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링크가 와요. 그럼 딱 누르면은 그게 노래가 나오면서 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링크가 오는 거죠. 그러면 뭐 네이버의 링크,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링크, 아니면 뭐 다음에 있는 링크. 그 링크라고 하는 것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그 인포메이션, 컨텐츠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링크의 다른 형태가 QR코드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인타운에 레스토랑에 가서 화장실에 가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예. 이번에 소양이 와서 공연을 한대. 그럼 그 포스터 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QR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QR코드를 보면은 QR코드를 QR코드로 예약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QR코드로 예약하세요. 그러면 QR코드를 선택을 하면 그게 뭐 어떤 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코드,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그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각자의 QR코드가 다 있어요. 이 안에 QR코드가 있어요. 친구 등록을 할 때 보면은 친구 찾기에서 친구 등록에서 보면은 QR코드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 프로파일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 QR 여러분들도 이 QR코드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QR코드가 뭐냐라고 하는 건 이 QR코드를 하면은 여기에 누가 있다? 여기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카카오톡 내 인포메이션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스마트폰이 쉐어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에 제일 앞에가 친구 목록, 전체 친구 목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번이라도 나오고 채팅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가 돋보기가 친구를 찾거나 친구들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여러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상단에 보면 QR코드라고 써 있어요. 써 있죠? QR코드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할 때는 뭐냐면은 QR코드 스캐너예요. 내가 상대방 QR코드를 내가 스캔하는 거예요. 이 상태는. 근데 내 QR코드는 마이 프로필 써 있죠. 마이 프로필을 선택을 하게 되면 QR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 QR코드가 뭐냐? 내 QR코드예요. 그러니까 얘를 QR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친구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디 가셨을 때 또 어떤 레스토랑에 가면은요 테이블 위에 메뉴판은 없고 QR코드만 있어요. 메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QR코드 스캔하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죠. 예.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아니 메뉴판을 줘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예. 그 이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화만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명이 줄어. 그러면 수명이 줄어요. 화내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거기서 뭐로? 렌즈로 하시면 돼요. 렌즈. 여러분들이 렌즈로 그 QR코드를, 자, 제가 QR코드, 여기 지금 그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바코드를 렌즈로 서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화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서치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바코드를 이 그 렌즈로 저기 스캔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엉뚱한 물을 보여주는데, 예. 엉뚱한 물을 보여주는데, 아무튼 이렇게 물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QR코드만 스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디에 있겠어요? 앱에.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QR코드 스캐너 이렇게 하시면은 QR코드 스캐너가 나와요.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혹시 그래도 되는지. 안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강의 중에 들어있던 그 앱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제가 이제 비디오 클립을 다 만들 거예요. 수업 강의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질문. 네, 질문. 형님, 저 QR코드 앱을 만드는 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QR코드 이렇게 저 걸었으면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시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아니 QR코드 스캐너 앱을 뭐 만들 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QR코드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앱스토어에 가서 QR코드 스캐너 위에다가 QR코드 스캐너 이렇게 치잖아요. 예. QR코드 스캐너 아니면 QR코드 리더 이렇게 넣으면은 예. 자, 이와 같이 QR코드 앱들이 이렇게 나와요. 스캐너들이. 예.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내가 스캐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0 밀리언, 10 밀리언 플러스가 있네요. 10 밀리언 플러스, 그렇죠? 예, EGT 유스 10 밀리언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10 밀리언 플러스 앱을 받으면 거의 실패가 없죠. 왜냐하면은 1000만 명 이상이 받았으니까 예, 실패하지 않죠. 예. 그래서 QR코드 스캐너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톨 딱 하면은 내 아이콘이 생기잖아요. 네. 아이콘을 딱 누르고 그때 아이콘 이제 그 생기면은 항상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는 거니까 카메라를 사용할 걸 얼라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얼라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좀 야박하게 여러분 대부분 디나이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거절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뭐 하자 그러면은 안 돼. 안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눈 감고 스캔하라는 거랑 똑같아요. 눈 감고 이거 알아맞혀봐 이러는 거야. 스마트폰이 눈 감고 알아맞혀봐 이거 알아맞추겠어요?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스캐너 해놓고 왜 못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라우를 하셔야 돼요. 얼라우. 그러니까 카메라를 얼라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얘를 허락할 건지 말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선생님과 하니까 5분을 차지한다고. 예, 스팸 전화가 와요. 스팸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이 목적이 프로텍트 하는 거면은 듣다가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돼. 끊어버리면 돼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끊어. 그냥 탁. 미안해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계속 듣고 있다가 ES 한마디 했다가 그 곤란한 일 당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 얼라우드를 다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앱을.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QR 코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QR 코드가 있는 곳, 여러분 그 집에 그 다큐멘트, 정부에서 오는 다큐멘트들 있잖아요. 네네. 다큐멘트들의 밑에 끝에 가만히 보면은 QR 코드가 그 손톱보다 작은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QR 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밑에 조그맣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다큐멘트를 다 찢었어요.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어요. 근데 요만큼만 있잖아요. 이 네. QR 코드만 있잖아요. 그럼 QR 코드로 여러분이 그 스캐너로 딱 문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문서가 여러분 나와요.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 갔는데 네. 메뉴는 QR 코드로 있어요. 그러면 그 QR 코드를 거기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메뉴가 거기서 올라와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이거 하니까 5불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하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돈 차지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 그 보면은 무료 프리라고 써 있죠. 프리라고. 그래요? 프리. 예. 근데 교수님 QR 코드 앱을 만들어도 되지만 구글 렌즈를 사용해도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렌즈로 네. 바코드 서치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구글 렌즈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식당에서 그 스캐너를 찍잖아요. 그러면 QR 코드를 찍으면 그 메뉴가 올라오는 거예요? 메뉴가 나오죠. 예.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그거를 스캐너를 또 하는 거예요. 클릭을.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앞에 유순배 학생이 얘기했던 것 같이 구글 렌즈로 하면은 거의 다 돼요. 예. 구글 렌즈로 하면 구글 렌즈로 해서 안 되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식당에 가서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구글 렌즈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메뉴판이 떠요. 여기. 예. 구글 렌즈로 하시면 돼요. 예.